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경률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도 좀 이호순 교수님 말씀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만 이어서 해보면 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제가 어느 날 엑셀로 일일이 만들었고 물음표로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화천대유에 전화해서 누구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화천대유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4호는 나무, 뭐 1호 누구, 2호 누구, 3호 그 자료가 페이퍼가 돌 건데, 제가 알기로 그게 화천대유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문은 있었어요. 야, 너는 그렇게 내가 다 밝히니까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도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걸 왜 화천대유가 이렇게 쉽게 밝히지, 버티지도 않고. 되게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기자가 회계사님, 그 회계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그걸 화천대유에 물어봤더니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줬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의아했는데,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숨길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뭐 한 30분 전, 1시간 전에 김만배 재판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대로 따랐으니까 절대 난 배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내가 배임죄로 잡히게 되면 이재명도 잡아달라. 뭐 맞죠? 후자가 맞죠? 둘 다 들어가야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참 이제 이재명 씨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머리가 좋다 느끼는 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번 이제 초과이익 환수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그 기자님들하고 어느 날 한번 얘기하다가 초과이익 환수라고 해서 이건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엑스트라 우리가 기대했던 이 이상의 것이 있어서 어떤 만회의 소득이 아니라, 지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들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2조 이익이 났고 저 김경률이 삼성전자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 그럼 1조는 그냥 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거고, 그거에 대해서 1조가 내 거다 뭐다 하고 동네방네 떠들 이유도 없고 공증받을 이유도 없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초과이익 환수라는 말도 참 이게 이재명이 이놈 교묘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성남의뜰에서 발생한 이익의 50%는 지 거여야 되는데 마치 안 받아갈 수 있는 이익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그 김만배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더라고요. 변호사도. 우리는 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익을 받아간 그런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 뭐 인시공격을 하자면 최백운 교수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내지는 이제 다른 어영 교수들도 많이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댓글로 그걸 썼더라고요. 최백운 교수 말에, 이 확정이익이라는 말에 손실이 나도 받아가는 겁니까? 이익을. 그랬더니 최백운 교수는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주식회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손실이 나는데 이익 받아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초과이익 환수가 되냐 마느냐 이거보다는 당연히 받아가야 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주주의 이익을 배임해버리고 남한테, 김만배 일당에게, 남욱 일당에게 줘버리는 그런 행위를 조금 많이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초과이익 환수란 프레임도 상당히 교묘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금 그 일련의 사건 중에서 공모직 친서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감 과정에서 정말 이재명의 이 머리는 혀를 내두를 만하다. 정말 똑똑하다. 이 뱀처럼 잘 피해 나가고 뱀의 혀처럼 말을 잘해 나가는 게, 김은혜 의원, 심상정 의원이 계속 공모직 친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뭐 심상정 의원은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이거 물어봐라 이거 물어봐라 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게 포인트고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고 하는데, 계속 이게 3월달 일인데 이재명은 7월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착각한 것처럼.
정말 이 사람 훌륭하다. 공적인 영역이 아니고 정말 사적인 영역으로 저기 어디 뭐 남미 같은데 보내놨으면 정말 이렇게 국익 향상에 크게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중앙지검이 중간수사 발표를 했었던 걸로 알고 하나 이제 간단히 팩트만 짚어보면 그 중앙지검의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 밝혀낸 것,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밝혀낸 것보다에서 새로운 것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김만배가 비자금을 조성할 때 허위급여 계상했다. 이거 단 한 줄 있고 그거 말고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밝혀낸 것 이상이 없었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조차도 뭐 하루 이틀만 조금만 고생하면 밝혀낼 사실조차도 지금 검경이 손을 내던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FIU 금결제원 잘 아시겠지만 2019년 20년 특히 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500억 가량이 지출됐다라고 명백히 FIU에서 찝어서 잘든 씹어서 경찰한테 넘긴 게 4월달에 통보했는데 계속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이 지적을 하니까 10월 21일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검찰이 검토를 강화하겠다. FIU에 대한 사실 그거 금방 밝힐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세무행정에 종사하고 있고 국세청 직원들과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피조사 받는 입장, 대리에서 받는 입장인데 금방 밝혀낼 수 있는데도 10월 20일에 그러면 사회적인 계속 질타가 이어지자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면서 경찰이 무슨 짓을 하냐면 불과 12월 1일 날 검찰과 경찰이 사건들을 스왑해버립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3개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3개를 스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IU를 계속 지지부진 뭉개고 있다가 12월 달에서야 우리 안압게 검찰이 가져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저는 그래요.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저는 그래요. 뭐 법률 전문가 아니지만 충분히 기소할 수 있지 않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소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 기소가 가능한지 모르겠고 정말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나아가선 이재명 후보가 명확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앞에 두고서 계속 딴짓하고 못 본 것 마냥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인지 참 개탄스럽고 또 규탄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